실업수당 청구가 3월 이후 처음으로 늘어났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기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여서 더욱 심각합니다. 따라서 5번째 경기부양책에 모두 주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페이롤 텍스 감면은 공화당의 반발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 실업수당은 민주당은 현재의 $600를 12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화당은 약 $400로 낮춰서 12월까지 연장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과 대통령은 일부 교육 지원안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상하원 최종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카페테리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호텔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퍼진 뒤 워싱턴 DC 관계당국이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워싱턴 DC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어길 때 벌금을 $1,000로 책정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확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오레곤주 포틀랜드시에 이어 다른 주에도 연방 법집행관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연방정부 빌딩 근처에도 없었고 범죄 행위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체포돼 시위대를 분노시킨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합니다. 포틀랜드 시장도 연방정부, 연방법집행관의 최루가스에 맞았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의사당에 있는 노예제를 찬성한 인물의 동상을 철거하는 안이 통과됐습니다. 흑인은 시민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연방 대법관 동상도 포함됐습니다. 텍사스주 도시 인근 유권자의 탈트럼프 현상이 트럼프 캠프의 경고가 될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친구인 영국 대사에게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를 스코틀랜드 자신의 골프장에 유치하도록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했고 또 그 부탁이 시도됐다는 보도가 끊이질 않아 감찰관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모든 것은 로마로가 아니라 모든 것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손 안에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그 건수는 여러 가지로 주목이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지난주에 약 130만 명 됐고 경제 전문가들은 역시 한 주일 전에 130만 명과 같은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14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숫자로 중요하다기보다도 방향성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3월 달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기 시작한 이후에 690만 명 한 주일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때도 있었고 점점 계속 내려가다가 그때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를 오픈을 했다가 다시 리오프닝을 닫으면서 이게 2차 감원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심각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골드만삭스나 많은 민간 분석에 따른 지금 그 통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일단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의 주의 경우도 다시 스테이 앳홈을 하느냐, 로스앤젤레스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연방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 $600 일주일에 일을 하시면서도 시간이 줄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문가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게 많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이번 주 안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완벽하게 마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이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경기부양책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600나 $1,200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잊기 쉬운 것이 민주당에서는 이미 5월 달에 2달이 넘었습니다.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이게 5번째가 됩니다. 이리저리 하면. 그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공화당이 아무래도 그 전통적으로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꺼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검토를 하기는 했겠죠. 발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 $600가 이달 말에 끝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제 뭐 휴회도 있었고 해서 질질 끌고 온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끌 수가 없게 됐고요. 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 만약에 이달 안에 그게 확정되지 않는다면은 받으시던 것이 딱 끊기는지 끊기지 않는지 그 점도 지금 불분명하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그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이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이제 그 페이롤 텍스에서 감면하는 것을 원했고 오늘 아침에 그 CNBC 방송과 재무장관이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닫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페이롤 텍스라는 게 이제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더 큰 범위에서 볼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지만 지금은 당장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마켓 볼 돈도 없고 렌트비도 못 내니까 사람들에게 직접 조금이라도 더 페이롤 텍스는 그래봐야 7점 몇 %에서 뭐 별로 혜택이 되지 않으니까 받아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더군다나 완전히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은 페이롤 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펄펄 뛰었습니다. 무슨 페이롤 텍스 세금 감면을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되라는 거야 했고 그래서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은 공화당이 이건 아니다 하니까 공화당은 왜냐하면 민주당과 목적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또 목적은 다 같은 거죠. 정치인이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앞에 내세우는 명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적어도 3천만 명 이상이 잃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돈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실업수당 청구니 뭐가 없기 때문에 페이롤 텍스에서 혜택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몇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그거 해봤자 딱 그 손에 몇백 달러 쥐어주는 것보다 훨씬 효력이 적기 때문에 선거 얼마 안 남았고 또 대통령 인기도 점점 내려가는데 우리는 어쩌라고 우리 인기도 같이 내려가라고 하면서 페이롤 텍스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을 그 부분은 이제 완전히 그 접은 것 같고요. 오늘 아침 분명히 그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그 국민에게 도움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해서 또 이것도 완전하지 않은 게 지금 말씀 헤드라인에서 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600를 적어도 12월까지는 연장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지금 너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 끊으면 큰일 난다. 다 길에 나앉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월까지 $600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처음에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어림도 없어. 이거 캐시 주는 건 생각 안 해야 되겠어 하다가 백악관에서 런치 먹고 또 다른 의원들과 얘기해보고는 뭐 하면서 이게 이제 밀고 당기기 하는 거잖아요. $400 정도라면 현재는 $400 정도라면 기간은 민주당과 같이 12월까지 해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마 $400에서 $500 그게 조금 낮아진다면 $300에서 $500 내지 $400 이 정도. 지금보다 절대로 높아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보다 액수는 작아질 가능성이 훨씬 많은 상태에서 뭐 12월이 됐던 11월이 됐던 적어도 11월까지는 왜요? 선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게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민주당은 5월 달에 하원 다수당에서 통과시킨 것이 $3조 규모입니다. 공화당은 지금 1조 조금 넘는 규모니까 액수도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해서 아직도 설령 공화당과 백악관이 일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또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서로들 속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공화당과 백악관이 어제 합의한 것은 교육 지원안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공화당이 $1조 상원안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조 가운데서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한 10분의 1 정도를 교육 쪽에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킨더가든에서부터
12학년까지 그리고 그 칼리지와 유니버시티로 나눴습니다. 해서 약 300억 달러 그 10분의 3 정도는 대학 그쪽에 지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700억 달러는 킨더가든부터 12학년 아무래도 그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또 뭐 한 50억 달러 정도는 뭐 주지사들에게 필요한 것 교육에 관련해서 뭐 많이 있지 않겠어요? 써라 한다는 것을 백악관과 그 공화당 상원은 합의를 했는데 이 교육에 지원하는 것도요. 킨더가든에 지원하는 700억 달러도 어떻게 하냐면은 다 선거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해서 반 정도는 킨더가든에서 12학년까지 왜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할 때 학생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하잖아요. 학생당 얼마 이렇게. 그렇게 반은 떼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반은 이게 행정부,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파워인 겁니다. 나머지 반은 학교를 리오프닝하는 그전 같았으면 전부 학생 숫자에 맞게 이렇게 배분을 했겠죠. 그런데 리오프닝하는 학교에 반 정도를 준다. 아무래도 이 돈 때문에 리오프닝을 하는 개교죠. 개교를 하는 학교가 늘어난다 하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공화당의 1조 달러가 됐건 민주당의 그 3조 달러가 됐건 아마 액수 자체가 저 비트윈 1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사이가 되겠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안에는 이렇게 교육안, 무슨 안, 실업수당 다 포함이 돼 있지만 그것 말고도 테스트를 하는데요. 널싱홈이라든가 문제가 많으니까는요. 그리고 차일드 케어 하는 경제를 오픈하려면 차일드 케어도 점차 오픈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곳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테스트하는 그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합의가 됐으니까 이번 주 안에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7월 말까지도 실업수당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임시로 합의를 이룰 때까지 그 600달러 지급하는 것을 딱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지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오늘 아침 그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하는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은 그쪽으로 지금 모이는 것 같고요.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생긴 그 일들이잖아요. 긴급 경기 부양안 같은 것도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특히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AP통신이 조사한 것 보니까 학교를 오렌지 카운티 교육구에서 안내했던 것처럼 결의안으로 통과시켰던 것처럼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고 개교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미국 부모들 10명 가운데 1명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쪽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많이 지지하는 것 같지만 전국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상식이 그렇다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상식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완전히 지금 병원이 능력이 다 차는 그런 그 상태가 되고 있고요. 하루에 지금 며칠째 뭐 1000명 이상 사망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확진자가 1시간에 미국에서 2,600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비교를 해보세요. 뭐 오늘 하루 뭐 열 몇 명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시간에 2,600명 나온다고 하고 심지어는 이 같은 모델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말에 미국이 지금 뭐 14만 명 이상 사망했는데 30만 명이 숨질 수도 있다. 요즘에 더 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텍사스주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텍사스주에서도 특정 지역에는 지금 병원이 없어서요. 완전히 전쟁터와 같다. 우리가 소설에서 보는 무슨 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farewell to arm 뭐 이런 무기여 잘 있거라 이런 것처럼 병상이 처음에 뉴욕에서 병상이 없어서 뭐 컨벤션 센터 같은데 침대를 쭉 놓고 군인들이 쫙 와서 셋업해주고 했잖아요. 그런 형태가 지금 텍사스에서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먼저 문을 연 텍사스주도 다시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실내를 지금 굉장히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59%는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다시 오픈을 뭐 본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제 체육시설에는 짐에는 절대로 안 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59%나 된다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활 습관들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캘리포니아주도 중심으로 하고 백악관이 뚫린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지만 백악관 카페테리아가 언제 문 열지 모른다는 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마스크 쓰세요. 뭐 과학적으로는 뭐 증거가 없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본인은 또 호텔에 갈 때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이러한 그 모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 그런 길을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저희 이제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한국 TV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일하러 가시면서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 듣게 됐어요라고 쿠키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백악관의 아이젠하워 빌딩에 있는 카페테리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빌딩이면 부통령 일하는 곳이고 부통령 사무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그 스태프들도 거기서 일을 하고 또 백악관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의 헤드쿼터가 아이젠하워 빌딩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스태프들이 그 아이젠하워 빌딩 카페테리아에 가서 뭔가를 먹었다는 얘기인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는데 이 카페테리아는 당연히 정부 그 계약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마스크도 썼고 거리 두기도 했고 테스트도 제대로 했는데 오늘 그 MBC 방송이 좀 자세히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다 할 것은 다 했는데 왜 그렇게 그 양성 반응자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거리 두기까지 다 했다. 뭐 백악관이니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언제 문을 다시 열지는 모르고요. 지금 MBC 방송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적어도 2주일 정도는 문을 닫는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룰을 따라서 보통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2주일 정도 문 닫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어제 여러분들께서 잠시 그 들으셨던 내용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신의 그 호텔에 가면서 호텔 로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마스크 쓰지 않았고 그런데 워싱턴 DC의 룰이 있고 트럼프 호텔이요. 인터내셔널 트럼프 호텔. 그 호텔에 또 룰이 있는데 본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막 도니까 결국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보통 그 호텔에서 마스크 관리를 하는 게 워싱턴 DC의 경우는 알코올 주류 단속국이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제 알코올 주류 단속국이 대통령 호텔에 나가서 대통령은 그 호텔에 왜 갔느냐 하면은 이제 선거철이니까 선거 기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해서 가서 보니까 그 호텔이 뭐 미국은 가서 그 건강 검진한다 뭐 인스펙션 한다 할 때 다 알려주고 가잖아요. 다 잘 지키고 있었죠. 마스크도 쓰고 거리 지키도 다 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것은 이제 법에 따라서 집행이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호텔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결국은 인스펙터들이 가서 인스펙션을 했다. 인스펙터들이 인스펙션 하면은 이제 벌금 물게 하는 것 이외에는 별일은 없는데 당시 대통령이 현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이제 지나간 일이고 어제는 잘 지키고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아이러니는 대통령이 그 기금 모금 하러 가려고 본인의 호텔 로비에서 마스크 안 하고 사람들과 막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보여줬는데 그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트윗한 것이 지난번에 그 육군병원에 갔었을 때 마스크 쓴 것, 그 사진과 같이 마스크 쓰는 것이 애국적이라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나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큰 애국자는 없다 하면서 본인이 마스크 쓴 모습을 트윗을 하고 조금 뒤에 본인의 호텔에 가서는 마스크 안 썼다 하는 건데, 어제 이제 그런 저런 일 이후에 워싱턴 DC의 시장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00 벌금을 물게 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1,000 벌금을 물게 하기 위해서 경찰이 그 법 집행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세워서 뭐 마스크 안 썼다고 $1,000 벌금을 물게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집행하는 것이. 그러나 그만큼 마스크 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물론 워싱턴 DC의 시장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의 민주당 시장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인 오하이오의 주지사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도 어제 역시 그 마스크 쓰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요. 거리 두기 하는 것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하이오의 주지사도 3살 미만 어린이나 노약자나 그런 분들은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지만 제발 마스크 좀 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너무 진보적이야, 뭐 그리고 또 공화당 측에서는 뭐 양성이잖아라고 지적을 많이 받고 비난을 받는 미시건의 그 주지사의 경우는 마스크 쓰는 것을 완전히 주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 새로 또 하나 발표한 것이, 비즈니스 업주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손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신문의 오피니언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지적을 하냐면요. 알라바마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알라바마의 주지사는 공화당이잖아요. 케일립이. 알라바마의 주지사도요, 저 민주당 그 미시건의 주지사와 마찬가지의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문제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어제로서 그 뉴욕보다도 확진자가 더 많고, 그런데 캘리포니아주가요, 사실은 뉴욕보다 인구가 뭐 한 거의 2배 정도는 되죠. 2배 정도 되는데 확진자가 이제 조금 그 뉴욕보다 아주 조금 1,100명 정도,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이 추세로 나간다면 숫자는 점점 올라가겠죠. 어쨌든 확진자는 많았고, 그러나 사망자는 뉴욕보다 반도 안 됩니다. 뉴욕은 한 25,000명 정도 지금까지 사망했는데, 캘리포니아주는 한 7,750명, 정확하게는 7,755명이네요. 사망을 했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확진자가 뉴욕보다 더 많은데 사망자가 적으냐? 캘리포니아주의 확진자는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최근에 늘어난 확진자는 거의 젊은 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률보다는 완전히 회복되는 그 회복률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캘리포니아주가 뭐 인구가 뭐 4천만 명이 넘으니까요. 한국 인구의 뭐 5분의 4 정도는 되니까 확진자가 많은 것도 당연합니다만은, 여전히 오렌지 카운티처럼 마스크 안 쓰고 거리 두기 하지 않고 하는 곳은 인구가 적어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에 캘리포니아주 확진자가 12,807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케이스 자체가 한 40만 9천 케이스거든요. 캘리포니아주가. 그러면 뭐 100명에 한 명도 안 되네요. 98명당 1명 정도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감염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질병통제국이 미국의 그 의학 잡지에 발표한 것에 빗대서 보면은, 지금 정확하게 확진자 나온 게 98명 가운데 1명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작게는 2배, 많게는 13배까지 많다고 하니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지나가고 걸리고 뭐 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학교 그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 볼까요?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10명 가운데 1명이 거리두기 안 하고 마스크도 안 쓴 상태에서 리오프닝 하는 것을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밖에 제가 도표를 조금 볼까요? 도표를 보려고 하는데 왜 이게 커지나요? 네, 그렇게 볼 때, 그리고 10명 가운데 3명 정도만 완전하게 10명 가운데 3명은
올가을에 그 오픈하면은 킨더가든 오픈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네, 10명 가운데 3명은 오픈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민주당은 44%가 올가을에 오픈해서는 안 되지. 그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14%만 오픈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그 조건에 맞춰서 또 지역 사정에 맞춰서 오픈을 그 해도 된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는 46%고요. 민주당 50%, 공화당 43%. 여기에는 큰 차이가 없네요. 네, 지금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시위와 관련해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이 조지 플로이드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거의 9분 정도 목졸림을 당하고 숨진 이후에 뭐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잠잠합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계속 그 인권을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 사이에 하원에서는 이게 항상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민주당 민권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어제 305대 113, 305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 의원들도 많이 여기에 찬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찬성 305대 반대 113으로 어제 저녁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사당에 있는 여러 말하자면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제를 지지했었던 그런 인물들의 동상을 철거를 해야지 된다. 철거해서 이제 박물관으로는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있긴 하지만 그 과거에 그 일을 동상으로 계속 보고한다는 것은 뭐 의사당에 방문한 사람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 하는 것을 더 이상은 안 되지.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쇠사슬로 묶어서 체인으로 묶은 것만으로도 안 돼서 그 체인으로 또 때리기까지 한 요즘 동물에게도 안 그러잖아요. 그런 그 과거의 역사를 글로리피케이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뭐 남북전쟁 당시에 장군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무슨 뭐 켄터키의 어느 장군, 노스캐롤라이나의 누구, 또 누구, 뭐 알칸소의 누구 이런 사람들의 동상이 있는데 다 없애고 특히 이제 제가 주목했었던 것은 연방 대법관인 로저 비 타니. 이 로저 비 타니 그 연방 대법관이 물론 시대 정신이라고는 하나 당시에 흑인을 시민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그 판결문을 작성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의 동상도 있는데 그의 동상을 내려야지 된다. 내린 그 자리에는 더굿 마셜, 미국의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대법관의 동상을 세워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당을 말씀드리죠. 다수인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이런 많은 표 차이로 뭐 민주당의 그 200 몇십 명이 다 찬성을 한 거겠죠. 공화당의 몇십 명이 거기에 보태줬고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이 다수당인 연방 상원의 그 대표가 얘기하기를 아니 그 역사를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어. 역사를 다시 쓸 수가 역사를 포토샵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게 뭐 심의나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포토샵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반대편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역사가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옳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더라도 시대 정신을 뛰어넘지 못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안 됐다 하면 그걸 계속 좋은 것으로 남겨둬서는 안 되지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시각과 주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텔레비전 화면에 포틀랜드 시장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포틀랜드 시장이 연방 그 법집행관이 쏜 최루가스에 맞아서 나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고
이걸 지금 선거 캠페인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같은 선거 캠페인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싫어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포틀랜드뿐만이 아니라 시카고라든가 그 밖에 이제 그 엘버쿠키라든가 뉴멕시코의 다른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집행관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뿐만이 아니라 시카고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아주 큰 총격 사건이 있어서 14명이 이제 사망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처럼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연방 법집행관을 보내겠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레곤주의 포틀랜드 시장의 경우는 그쪽에서는 이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인데, 시위를 좀 포틀랜드가 다른 지역보다 좀 격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을 부어서 연방 법집행관들이 기름을 부어서 이게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체류가스를 쏘고, 어제는 포틀랜드 시장도 시청 부근에서 시위대와 같이 있었는데 뭐 시위대를 뭐 동조를 했다던가, 왜냐하면 연방 나가라, 우리가 할 수 있다, 나가라 하는데 연방에서는 아니다, 우리 연방 건물을 지키는 거다 하는데, 연방 건물 근처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도 나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하는 그런 연방 법집행관에 의해서. 제가 연방 법집행관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위군부터 해서 여러 섞여서 유닛들이 가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연방 법집행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오늘 포틀랜드의 시장이 인터뷰를 하는 것 보니까 테드 윌러 시장이 인터뷰하는데, 내가 체류가스를 맞았는데 너무 내가 100%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누가 도발적인 행위를 한 것도 없었고, 그런데 이 연방법집행관의 시장의 얘기예요. 이런 진압 과정이 너무나 도발적이다. 체류가스를 쏘았고, 그리고 체류가스가 나는 이렇게 독한지 뭐 굉장히 그런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방법집행관의 전술이 치졸하다. 이 말은 마치 시위대를 격분하게 해서 시위대가 더 폭력적이 되게 한다는 것을 내포한 이제 그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의 연방법집행관을 보낸다는 것은 시카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시카고에 오는 법집행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포틀랜드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포틀랜드로 또 시카고로 다른 뉴멕시코 또 버클리에도 보낸다고 했죠. 디트로이트에도 필라델피아에도 그렇게 보내는 것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선거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Law and Order를 강조하는, 그게 이제 공화당 또 백인 유권자를 향한 것이고, 그래서 시카고에서도 우리 오지 말라고 했겠죠. 포틀랜드 보니까 했더니 그냥 법집행관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돈까지 같이 보낸다 하는 얘기를 시카고의 시장이 라이트우드인데요. 로리 라이트우드 시장이 얘기를 합니다. 포틀랜드 스타일이 아니라 보낸다, 페트롤을 길거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다 하고, 뉴멕시코의 엘버쿠키에도 보낸다. 지난달에 엘버쿠키에서 시위대가 조금 과격한 시위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내는 데는 연방수사국 요원도 보내고 US 마샬도 보내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들도 보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법집행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서 뭐 시카고 이런 데는 뭐 거의 $1,100만 정도 뭐 경찰력에 뭔가 돈을 써라 하면서 돈과 같이 보낸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낼 때는 거부하기 참 힘들죠.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에도 보낸다고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지금 나오느냐면은 법과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가 또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여러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은 도시 인근의 것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조 바이든 후보에게 좋다 하는 것이 나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텍사스를 조사를 해봤더니 퀴니피악 대학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도 텍사스의 도시 인근의 백인 유권자들이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 유권자입니다. 그런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49%대 42%로 7%포인트 앞서가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또 그 쿡 리포트의 그 정치 분석가인 아주 유명한 데이비드 워스만이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은 여기서 49%대 42%로 텍사스잖아요. 텍사스. 대통령이 7% 정도 앞서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대단한 탈출이다. 도시 인근 유권자들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대단한 탈출이다. 왜냐하면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과 겨뤘을 때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도 차이가 61%대 33%였습니다. 거의 30% 차이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7%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880명의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3.3%포인트 그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 지금 다 쓰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시 기자회견도 해보고 본인이 마스크 쓰는 모습도 보여주고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도 해보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그 사망자나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부풀려졌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헌팅턴 비치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거 혹시야 가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는 겁니다. 대통령이 설령 숫자가 부풀려지긴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뭐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뭔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하다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도 하고 이민 문제 같은 것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외국 유학생 니네 나라 가서 공부해라. 왜냐하면 외국 유학생도 잠재적인 그 이민자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니까 안 되면 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인구 센서스 카드 들고 나오고 이렇게 그 로우 앤 오더 그 법과 질서 얘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신경 안 쓴다. 힐러리 클린턴 때도 그랬는데 내가 이겼잖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여론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그 위태로운 상태다 하는 것을 본인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미국이 안에서 서로 분열되고 그러는 동안에 중국도 러시아도 우주를 향해서 러시아가 그 우주에 그 위성 시험을 했다고 하네요. 무기 테스트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정말 안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는데요. 퍼펙트 스톰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빌 게이츠 어제 그 트위터에서 어카운트 폐쇄시킨 그 QAnon이 빌 게이츠 음모론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빌 게이츠는 백신이 아마 이 변이가 많이 되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개 백신을 맞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물론 뭐 이 빌 게이츠가 과학자는 아니니까 뭐 준과학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워렌 버핏과 친구죠. 나이 차이는 많이 난다 하더라도 해서 여러 그 과학자, 의학자들과 얘기를 하고 또 뭐 본인도 연구를 하고 한 결과 여러 개의 백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이클 코엔이라고 대통령의 그 픽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옥에서 잠시 풀려났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감옥에 들어가라는 오더가 있었는데 결국은 판사가 가만히 이것을 지켜보니까 보복이었다. 이 마이클 코엔이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한 증언을 한 그 로저 스톤 같은 사람은 완전히 그 감형하고 해서 이것은 보복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풀어줘라라고 저지가 그 판결을 냈군요. 그리고 그 보복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마이클 코엔도 또 책 쓰는 것을 지금 고려하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어수선한 일이 있는데 또 다른 어수선한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국제적인 좀 망신이거든요. 여러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비즈니스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딸, 사위, 본인 아들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둡니다. 해서 그 스코틀랜드에 골프장을 지어놓고 돈 많이 이렇게 쓰고 했는데도 마이너스잖아요. 그 대사는 원래 그리고 그 친구들 임명하기도 하고 해요. 미국의 그 영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친구입니다. 존슨 앤 존슨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름에 존슨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영국 대사에게 존슨에게 이 얘기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되고 나서 초기부터 나왔었던 얘기이기는 해요. 로버트 우드 존슨에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2018년도에 이 영국 브리티시 오픈을 스코틀랜드에서 본인의 골프장에서 좀 해주면 안 되느냐고 거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주 영국, 미국 대사죠. 에게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 대사가 직업 대사가 아니잖아요. 직업 외교관은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일 재미없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외교관이라니까요. 직업 외교관이라니까요. 예전에 그 반기문 외무장관 때도 그랬고 쭉 이렇게 인터뷰해 볼 때 딱 그 해야 될 말만 하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교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존슨 앤 존슨의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친구고 이 대사가 되고 나서 대사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주변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물어보고 국무부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고 한 거예요. 해서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말만 듣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실제로 그것을 추진을 했었다는 거예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부탁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영국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누구와 관계자와 만나기를 했지만 얘기를 했는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무부 내부에서도 그렇고 대사관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 대사가 그렇게 대통령이 부탁을 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다 했었다고 실제로 이름까지 밝히고 루이스 루켄즈라는 국무부에서 아주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지난번에 그 세컨 인 커맨드였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계속 NPR 방송 같은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도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까지 대사이고 내가 뭐 조사는 받겠어 하고 결국은 감찰관이 조사를 시작을 했다 하는 거.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정말 좀 창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전해드리지 못하거든요. 왜 이 존슨 대사의 말씀을 전해드렸냐면 이것이 2018년도에도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왜 다시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존슨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그런 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white이라는 이름이 붙은 white들만 있는 곳에 가서는 연설하면서 블랙 히스토리 달에 아니 내가 어떻게 블랙 피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지? 이런 얘기들을 대사관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는 거죠. 강희신이었습니다.